안녕하세요. 돈클래스입니다. 지난 2편 영상에서는 설계, 견적, 계약 시공 중에서 설계와 견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어서 계약과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후에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 쓸 때도 신경 쓸 게 많은데 훨씬 복잡한 공사 계약서를 써야 한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중간 입장에서 계약서를 써줄 공인중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공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다행히도 이럴 때 사용하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고시했습니다. 양식 파일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일, 계약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5번까지는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계약보증금을 보시면 이것은 그냥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사비 10% 정도로 하는데 건축주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시공사가 공사 중에 부도가 나거나 하면 이 보증서로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7번 성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협의하에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 전에 자재들을 미리 사놓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기성고 받기 전까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 전에 선급금 보증서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 보증서 역시 시공사에서 문제 발생 시 선급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8번 기성부분금은 공사 중간에 공사한 실적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급하는 시점을 몇 개월 주기로 할 것이냐를 적으시면 됩니다. 1개월이라고 하면 1개월에 한 번씩 현장에 시공한 부분을 확인해서 그 실적에 맞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제가 1편에서 공사 대금은 공사한 실적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는데요. 어떻게 건축주는 공사한 실적만큼만 기성고를 지급할 수 있을까요? 기성고는 시공사에서 시공 실적에 맞게 지급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된 시공사라면 아무 근거 없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역서에 있는 물량을 바탕으로 실제 시공된 물량만큼을 내역서 파일에 입력해서 금액을 산출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바로 그 파일을 가지고 현장 시공 실적과 맞는지 검토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9번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자재란 건축주가 직접 구매해서 시공사에 주는 자재를 말하는데 공사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자재는 설계 당시 설계자가 지정하는데요. 보통 타일, 도기, 수전 같은 자재를 지정합니다. 그냥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건축주가 따로 구매하라는 걸까요? 타일, 도기, 수전 같은 자재는 개인 취향도 있고 설계 당시에 설계사가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벽이 세워졌을 때 분위기나 취향에 맞게 샘플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9번에는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정공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공사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CCTV, 벽지, 장판 등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CCTV는 구매하면 제작사에서 설치까지 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설치할 수 있는 조건만 시공하고 나머지는 해당 업체에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도배나 장판도 마찬가지고요. 지급자재와 지정공사는 하자 발생 시에 시공사와 외부 업체 간 책임을 미룰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업체와 시공사에게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보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시공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10번 하자 담보 책임은 준공 후 하자 발생 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공금 지급 전에 시공사로부터 하자 보수 증권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11번 지체상급률은 시공사가 예정 준공일보다 공사를 늦게 끝냈을 경우 지급하는 것이고 12번 대가지연 이자율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침 서류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일반조건은
해당 파일 뒤편으로 보시면 15페이지 정도로 해서 계약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공사 계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수 조건은 특약으로 넣으실 게 있으면 작성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설계서 및 산출 계약서는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니까 같이 첨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약까지 끝났으니까 시공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설계, 견적, 계약이 잘 끝났으면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사와 현장 소장은 바쁘지만 건축주는 자금 계획만 잘 신경 쓰면 오히려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금 계획에는 시공사와의 공사 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급자재, 지정공사, 인입비, 가로등 이설 비용, 도로 점용료 등 이런 비용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장에 자주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주로 사람이 없는 저녁 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현장에 계속 있어봐야 크게 할 일도 없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방해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물론 건축주가 현장에 잠깐씩 들러서 현장 소장님께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특이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건축주가 모든 공사에 대해서 잘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서 일일이 개입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사 종류에 대한 개념 정도와 내역서에 기재된 자재 이름이 무엇인지 정도만 알면 현장 소장님과의 대화나 현장 파악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건축을 준비하시면서 인터넷 검색 등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계약과 시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계약보증서, 선급금 보증서, 하자보수 보증서 이 세 가지 잘 챙기시고요. 착공에 들어가면 현장 소장님과 협력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확인하면서 준공까지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이번 3편 영상으로 꼬마 빌딩 건축에 대한 영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투입되는 큰 자금과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건축공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후 그 막연한 두려움이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으로 조금이나마 바뀌지 않으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